는 24ABPM 1탄 장비 구성품 소개와 착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구성품 소개입니다. 금일 영상에 사용할 장비는 마이크로라이프 브랜드의 워치 BP53 모델이며 해당 모델은 2016년 세계 고혈압학회에서 발표된 코호트 스터디에 사용된 정확성이 검증된 장비입니다. 24시간 혈압계 박스를 오픈해 보시면 기본 구성품으로 L사이즈 커프 1개, M사이즈 커프 1개가 들어있습니다. 커프 밑에는 장비 상세 매뉴얼북이 포함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는 적합한 커프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종이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설치용 CD가 담겨 있어요. 가운데에는 24ABPM 장비 본품이 있는데 해당 장비에는 AAA 사이즈 배터리 4개가 들어가요. 장비 우측을 보시면 장비를 담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PC와 장비를 연결하는 케이블 선과 장비와 커프를 연결하는 라인을 정리해주는 고정 클립, 그리고 여분의 커프 연결 팁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구성품들 중 다양한 스트랩들만 남았어요. 스트랩 종류는 단 모양의 앵커 스트랩과 파우치와 연결하여 어깨에 멜 수 있는 숄더 슬링, 양쪽 어깨에 걸 수 있는 숄더 스트랩, 마지막으로 장비를 허리에 찰 때 사용하는 웨이스트 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랩 사용법은 착용 방법 설명 시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24시간 혈압계를 환자에게 착용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착용법이 3가지 정도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숄더 슬링을 꺼내주세요. 슬링 끝 부분을 보시면 은색 고리가 줄 끝 부분에 2개 달려있는 것 보이시죠? 해당 고리들을 파우치에 달려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고리와 연결할 거예요. 딸까 하며 고정이 완료되었으면 크로스백 완성입니다. 완성된 가방은 이제 잠시 내려놓고 커프를 연결해 볼까요? 2개 사이즈의 커프 중 여성 모델이기 때문에 M사이즈 커프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 커프 찍찍이를 풀어서 라인이 꼬이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신 후 커프 커넥터 팁끼리 연결해 줄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서로 끼울 수 있도록 홈이 있어요. 홈 위치를 잘 확인하여 연결하신 후 비틀어 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연결됩니다. 2개 라인의 연결이 끝났으면 라인 끝에 파란색 커프 커넥터를 장비 옆면에 꼽아주세요. 커프 라인 연결이 끝난 장비는 파우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커프 커넥터가 위로 가게 해주셔야 라인 정리가 편하겠죠? 다음으로 숄더 슬링 단추와 앵커 스트랩을 연결할 거예요. 앵커 스트랩을 비닐 파우치에서 꺼내서 단추가 있는 가죽 지지대 부분을 환자 왼쪽 어깨 위에 오도록 걸쳐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랩을 환자 팔 둘레에 맞도록 잘 조여주세요. 앵커 스트랩 착용이 끝났으면 커프를 왼팔에 감아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라인이 위로 향하게 아터리 마크 위치에 맞게 감아주셔야 하며 팔이 접히는 부위에서 2cm 정도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프 방향은 아터리 마크 맞춰서 라인은 위로 향하게 꼭 기억하세요. 이제 커프에 달려있던 고리와 앵커 스트랩을 연결할게요. 환자의 왼팔 뒤편에서 연결해 주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커프 고정까지 종료되었으면 크로스백을 착용하는 것처럼 장비 파우치가 환자 오른쪽에 오도록 걸어주세요. 그 다음 환자분에 맞게 숄더 슬링 길이를 조절해 주시고 숄더 슬링 단추와 앵커 스트랩 단추를 끼워주시면 착용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라인을 정리해 볼게요. 장비 구성품에서 보여드린 클립을 사용해 볼 텐데요. 라인을 느슨하게 스트랩과 함께 잡아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클립 사용은 필수는 아니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아래로 늘어진 라인은 클립을 사용하지 않고 예쁘게 말아서 파우치 안으로 쏙 넣어 보이지 않게 정리해 주세요. 라인까지 정리하여 깔끔하게 장비 착용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착용 방법 정리해드리니 리마인드 해보세요.
환자분께 안내 시에는 샤워 시 그대로 벗어두었다가 착용해 주시고 주무실 때는 팔 커프만 착용하고 백은 내려두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마지막 챕터는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조작법입니다. 환자분이 장비를 조작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약을 드신 후 장비에 있는 알약 모양을 3초 이상 꾹 누르면 복약 시간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 24시간 측정 이후 캐주얼 모드로 바꿔주시면 자동 측정 모드가 중지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 배터리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요. 24시간 혈압계 프로그램 세팅 방법과 결과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설치 방법인데요. 24시간 혈압계는 의료장비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하셨을 경우 장비 사용법 교육과 함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삭제되었거나 다른 PC에 재설치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마이크로라이프 홈페이지에서도 설치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세팅 방법을 알아볼까요? 구성품에서 보여드린 USB 케이블을 준비해주세요. 해당 케이블을 장비와 PC에 연결하시고 PC에서 장비를 인식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장비가 연결되었다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먼저 앰뷸레터리 세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환자 차트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아래는 데이타임과 나이트타임 간격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평균 기상시간을 환자에게 물어보신 후 기상시간을 선택해주시고 데이타임 동안에 몇 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할 것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나이트타임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의 평균 취침시간을 선택하신 후 측정 간격까지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세팅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대 가압량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 설정은 180mmHg이지만 200 이상으로 가압을 더 세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신 경우 디세이블드 체크해주세요. 마지막 옵션은 혈압 측정 수치를 숨기는 기능과 측정 시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 모드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기존 메모리를 리셋한다는 경고창이 떠요. 반드시 이전 측정 환자가 있다면 결과지를 다운받은 후 새로운 환자 세팅을 진행해주세요. 이제 세팅한 값의 정보가 장비에 그대로 저장되었으니 장비를 PC에서 분리하여 환자에게 착용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지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환자가 가져온 장비를 다시 PC에 연결하세요. 장비가 연결되었다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먼저 환자 차트 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주치의 성함을 입력해주세요. 1인 진료 중이시라면 간단히 입력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성과 이름을 영어로 기재해주세요. 환자의 출생연월을 입력하면 환자분의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의 성별을 입력해주시면 정보 입력은 끝. 정보 입력이 끝났으면 다운로드 BP 데이터 to PC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데이터 다운로드가 성공되었다는 창이 뜨면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최종으로 결과지 저장 형식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결과지가 저장되는 경로는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경로는 C 드라이브에서 마이크로라이프 폴더 안에 있는 WatchBP53 폴더입니다. 파일명은 환자 차트 번호와 결과지를 저장한 일자로 기본 세팅되어 있어요. 저는 편의를 위해 한글 성명을 추가 기재해서 저장하였습니다. 결과지 저장이 끝났다면 자동으로 결과지가 오픈되니 확인해주세요. 프로그램 사용 종료 시에는 엑시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결과지 구성을 살펴볼까요? 결과지는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출력되는데요. 상단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윗부분에는 환자 정보가 있고요. 아래에는 데이타임과 나이트타임 시간대와 측정 간격을 세팅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데이타임과 나이트타임 혈압의 가이드라인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른편을 볼까요? 혈압 측정 값의 전체 트렌드를 보실 수 있는데 왼쪽 세로선은 대기고 혈압 측정 값으로
환자 착용 후 1시간 동안은 측정값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에 하늘색 사각 박스는 나이트타임 혈압으로 데이타임 대비해서 혈압이 떨어졌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프 제일 아래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 보이시나요? 환자가 약 복용 후 장비의 알약 버튼을 누르면 복약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보여집니다. 복약 전후 혈압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제 결과지 중간을 볼게요. 가장 먼저 측정 성공률이 나와 있고 아래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값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여집니다. 측정률은 70% 이상은 나와야 적합한 결과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평균 혈압값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루 평균과 활동시간 취침시간별로 수축기, 이완기, 심박수, 평균 동맥값, 매각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에서는 대비 고혈압 측정 평균치와 낮 시간 대비 취침 시간의 혈압값이 몇 프로나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침 시간에도 혈압이 높은 환자의 경우 뇌졸중 등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겠죠? 이제 가장 하단을 볼까요? 이곳에서는 측정 결과 값들을 상세히 볼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값들은 자동으로 붉은색으로 표기되니 어떤 시간대의 혈압값이 불안정한지 파악하실 수 있겠지요? 결과지 확인 정말 간단하죠? 이은 COPD6 구성품과 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성품부터 둘러볼까요? 금일 사용할 장비는 폐기능 검사 장비 제조회사 중 가장 유명한 영국 바이탈로그라프 브랜드의 COPD6로 일반형과 USB 타입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비 외 소모품으로는 노즈 클립과 마우스피스가 있는데요. 바이탈로그라프 마우스피스 정품 가격은 약 880원 정도로 일회용입니다. 노즈 클립은 사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가격은 개당 1,700원 정도입니다. 이제 장비를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USB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형의 경우에는 결과지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 수치를 장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유러피언 데이터로 계산됩니다. 또한 호흡기 악회, COPD 진료 지침에 소개된 장비입니다. 측정값으로는 FEV1, FEV6, FEV6 분의 FEV1 값, 옵스트럭티브 인덱스, 마지막으로 폐열량이 나옵니다. USB형의 경우 PC와 장비를 연결하면 결과지를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최저 근식 소프트웨어를 적용했고요. 나이와 키, 성별, 몸무게를 입력하기 때문에 일반형 결과값의 BMI 값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비가 켜졌으면 환자분의 연령을 만 나이로 입력해주세요. 위아래 버튼으로 조정하여 나이를 맞춘 후 가운데 버튼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키를 입력해주세요. 성별도 위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해주세요. 마지막 항목은 체중입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체중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셨다면 화면에 호기하는 그림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마우스피스를 끼워 볼까요? 마우스피스에서 뚫린 부분을 장비 쪽으로 향하게 하여 꽉 끼워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쉽게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 호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검사 모습 및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의자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주세요. 자세를 잡으신 후 편하게 3회 정도 평소처럼 호흡하여 숨을 골라주세요. 마우스피스는 입을 오므리지 말고 입에 넣은 후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로 꽉 조여주세요. 올바른 마우스피스 부는 방법을 익힌 후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을 참고 있는 힘껏 최대한 세게 불어주세요. 삐빅 소리가 날 때까지 최대한 길게 불어주세요. 첫 번째 호기가 끝났다면 숨을 잠깐 고르신 후 두 번째 호기를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를 불어주시면 검사가 종료됩니다. 장비 중앙에 있는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3회 호기 중 측정 결과가
가장 좋은 값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값은 FEV1으로 1초 강제 요기량입니다. 일반적으로 COPD 약제 처방 시 사용하는 수치죠. 위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FEV6 값으로 넘어갑니다. FEV6 값은 6초간의 호기량입니다. 다음은 FEV6분의 FEV1으로 호기한 전체 양에서 1초간 호기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값은 폐기능 나이로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여지는 참고치이니 진단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이제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볼까요? 장비와 PC를 USB 케이블로 연결 후 프로그램을 오픈해주시면 PDF 파일로 결과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상단엔 병원명을 기재할 수 있고요. USB형은 한국인의 카비값이 포함되어 있는 최저 근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과 다르게 몸무게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여 BMI 값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번은 총 호기한 횟수 중 문제없이 잘 호기한 횟수를 표기해주고 6번, 7번에서 가장 좋은 값과 환자 피지컬 대비 평균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폐쇄 정도와 COPD 단계를 이미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아래에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폐나이와 폐색 정도, 최종 COPD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 가장 아래에는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비고란이 있고 진료하신 선생님 서명란과 검사 일자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아는 장비 TV.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 아는 장비입니다. 오늘은 동맥경화 진단기 일본 후쿠다 덴시 VS2000 모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은 가로 45cm, 세로 46cm, 높이 120cm로 성인 기준 콤팩트 사이즈 랜선을 통해 팍스 연동 가능합니다. 구성품은 사지 커프, 심음 센서, 그리고 본체에 연결하는 각각의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커프는 팔, 다리, 오른쪽, 왼쪽 부위에 따라 검정, 초록, 노란, 빨간색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커프 케이블과 커프의 색상이 같은 것끼리 꽂고 탁 하는 소리가 나게 살짝 돌려 끼웁니다. 다음으로 장비 본체의 모니터, 커프 등 각 소모품을 연결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 본체 뒷부분의 케이스를 위로 들어올리며 꺼냅니다. 왼쪽은 모니터, 랜선, 심음 센서를 연결하고 오른쪽은 사지 커프,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색상별로 하나씩 차례대로 끼우며 사지 커프 케이블은 이번에도 탁 소리가 나도록 돌려 끼웁니다. 심음 센서를 땅에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갖고 계신 상태에서 본체에 꽂는 케이블 윗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된 곳이 위쪽을 향하게 하여 꽂습니다. 마지막으로 꽂은 케이블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장비 본체 케이스를 끼우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맥경화 진단기 검사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의 양말을 살짝 내리고 검정색 커프는 오른쪽 다리에, 초록색 커프는 왼쪽 다리에 감습니다. 이때 커프에 연결된 케이블이 다리 안쪽 복숭아뼈 윗부분을 향하도록 한 후 단단히 감습니다. 빨간색 커프는 오른팔, 노란색 커프는 왼팔 아터리 방향에 케이블이 닿도록 감습니다. 이때 환자가 너무 두꺼운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얇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커프 안쪽에 옷이 뭉쳐있지 않도록 최대한 옷을 펴준 후에 커프를 감아주세요. 심음 센서 스티커는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 비닐을 떼고 심음 센서를 붙인 후에 같이 떼어 가슴 정중앙 부위의 맨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커프 및 심음 센서를 다 부착한 후에는 모니터 화면의 긴 줄, 짧은 줄이 일정한 리듬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정보 아이디, 성별, 연령, 키, 몸무게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이디는 영어 숫자만 입력할 수 있으므로 환자 차트 번호 또는 영문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령, 키, 몸무게는 동맥경화 진단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한 값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4커프의 경우 검사 시간 1분 30초, 2커프의 경우에는 총 검사 시간 3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 시에는 KB, 레비값 두 가지가 나오는데 KB는 심장에서부터 발목까지의 PWV 값, 레비는 하지의 협착 정도를 의미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웃는 표정, 찡그린 표정 등이 표시되어 환자 입장에서도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실 경우 유튜브 아는 장비 채널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